homeless 5 years. I had some trouble with the government. At first it creepy as but then, like it took me like 6 months before I'd even come in the tunnel. Somebody riding by on a bike, but then they disappear.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외면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입니다. 도시의 변화를 지켜봐 온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그 뿌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실을 알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니까요. 위기의 규모. 2024년 포인트인타임 PET 조사에 따르면 네바다 남부 지역의 노숙자 수는 900명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Came from LA on a freight train up here, trying to start a new life, get all this homelessness, but it didn't work. I got deeper in the hole. I come to a city where homeless are not welcome. 이는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매년 약 16천 명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주요 도시 중 노숙자 인구가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급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노숙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노숙자 비율은 단 1년 만에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남성 노숙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35세에서 64세 사이의 노숙자 인구가 전체 노숙자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위기가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m currently homeless. We kind of just move from place to place as we can. Lately it's been raining, so we haven't been really in the tunnels. So we just kind of just move around a lot.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노숙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이 위기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노숙 인구의 34%가 만성 노숙자라는 것입니다. 즉, 1년 이상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반복적인 노숙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운이나 불운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안정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탈출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위기는 라스베이거스 중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원 빈 건물 지하 터널 등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쉼터 수용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노숙자 비율은 60%에서 53%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다리 밑이나 임시 캠프에서 잠을 자며 악천후와 거리 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지하 터널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But it's miserable. I'd rather be in an apartment. Wish I could, but
things are not that way, so I make the best of what I can do.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의 근본 원인. 문제는 단순히 누가 노숙인가가 아니라 왜 노숙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헤쳐보면 수년간 골마있던 상처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저소득층 임차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명당 단 17채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택 가격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0%나 급등했지만 임금은 그 절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한 달 만에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천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문제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업은 노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극심한 빈곤과 높은 생활비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인 라스베이거스는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적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광범위한 실직과 주거시설 감축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희망을 거의 갖지 못한 채 불안정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문제 또한 노숙의 주요 원인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노숙자 인구의 약 11%는 정신건강 장애를 겪고 있으며 9%는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노숙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폭력은 특히 갈 곳이 없는 여성과 아동에게 있어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청소년 노숙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탄과 학교 및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원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갇힌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여줍니다. 귀하의 지역 사회에서 노숙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복잡하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숙의 파급 효과. 노숙은 당사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숙자들의 만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전히 먼 꿈과 같습니다. 거리는 높은 사망률과 폭력, 혹독한 날씨, 그리고 기타 위험한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가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같이 관광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도시에서 노숙은 공공자원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줍니다. 경찰 소방서 구급차를 포함한 응급 서비스는 노숙과 관련된 신고를 매일 100건 이상 접수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노숙자 한 명당 연간 약 7만 3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증가하는 수요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노숙자 문제는 도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이는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오랫동안 평온하고 활기찬 놀이터로 알려져 왔지만 야영지와 구걸의 증가는 전혀 다른 덜 매력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며 잠재적인 방문객들을 단념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관련 비용은 현재 3억 6,900만 달러여서 2024년에는 7억 3,1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9년에는 무려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악화될 뿐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냉혹하게 일깨워줍니다. 노숙자 문제가 방문객들이 라스베이거스를 인식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노력만으로 충분할까요? 현재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재 노력. 다행히 라스베이거스는 노숙자 위기에 직면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와 클라크 카운티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은 더디고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치 중 하나는 쉼터 수용 인원 확대입니다. 2013년 이후 분비는 기숙사 대신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비집합형 쉼터 침대 수가 6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숙자 비율을 60%에서 53%로 줄이는 데 기여하여 노숙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트야드 노숙자 자원센터와 같은 시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이 센터는 쉼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의료 서비스 세탁 서비스, 심지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공간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센터는 자녀가 없는 성인을 위한 긴급 주거 및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노숙자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주택 솔루션 또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과 지원 서비스에 1억 7천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젝트의 약 30%를 차지하는 래피드 리하우징과 같은 프로그램은 개인을 주택과 연결하고 직업 훈련 및 상담과 같은 중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억 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캠프스 포 호프는 웨스트 찰스턴과 사우스 존스의 임시주택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코트야드와 같은 곳에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실업과 같은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개인에게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는 또한 장기 임대 계약 및 퇴거 방지를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더욱 강력한 임차인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망해 보이지만 이는 거대한 양동이 속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심화되는 위기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망가진 시스템에 임시방편만 붙이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겪게 될 과제들은 벅차 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와 한계.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위기를 깊이 파고들면서 시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문제의 규모 자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포인트인타임의 통계에 따르면 쉼터 침대가 6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85%만이 이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 엄격한 규칙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쉼터 이용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스템 이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원이 충분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원 부족입니다. 주택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현재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와 협력 기관들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력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 부문의 직원 이직률이 높고 많은 직원들이 정서적 피로와 저임금으로 인해 서비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들면 지원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데이터 격차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점별 집계는 유용하지만 단 하룻밤의 노숙자 현황만 보여줍니다. 1년 동안 노숙을 경험하는 1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의 변화로 인해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비교가 어려워져 정책 위반자들은 실제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공장소 캠핑 금지와 같은 논란에 여지가 있는 시 정책은 사람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혹독한 여름철에는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나듭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 또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수많은 비영리 단체 정보기관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두가 노력하지만 음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밴드의 연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통합된 전략이 없다면 자원은 낭비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과제들은 심각하지만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몇 가지 장기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 해결책 제안. 앞으로 라스베이거스가 이 노숙자 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에서 일부 투자를 했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상담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현장 서비스를 갖춘 지원주택 건설을 위해 민간 개발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직업 훈련과 교육 또한 필수적입니다. 코트야드, 노숙자, 자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라스베이거스의 경제관광 건설 기술 분야와 연계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급여 지급을 넘어 존엄성과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주며 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노숙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 노력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숙 문제는 단순한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기관 간의 협력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비영리 단체 정부 민간 부문의 노력을 효율화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서비스 또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노숙 문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주택 및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통합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강력한 세입자 보호가 중요합니다. 장기 임대 계약 및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정책은 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급여를 한 번만 못 받아도 노숙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도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은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책임자라면 무엇을 우선시하시겠습니까? 희망은 있지만 우리 모두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7. 개인적인 관점. 수년간 라스베이거스의 변화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이 위기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스트립을 걸으며 그 에너지에 흠뻑 젖어 보았지만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문간에 웅크리고 앉아 배낭과 골판지, 간판 하나로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번영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미국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시의 노숙 문제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기회의 나라라고 자처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처져 셀카를 찍는 관광객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머니 참전 용사,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꿈을 잃은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이들을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 희망은 작은 승리, 새로운 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족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두 번째 기회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도시를 고향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점을 되새겨 봅시다. 결론.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위기는
너무 오랫동안 골마 있는 상처이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집계된 79회 전명부터 예상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까지 위기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 더 나은 협력, 그리고 일자리와 건강에 대한 집중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 그 이상의 문제, 바로 인류애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고난만이 아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도전에 맞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